자, 반갑습니다. 예, 오늘이 실시간 수업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이지요. 예, 오늘은 그 기말 시험에 출제될 유형 마지막으로 19번째 유형부터 25번째 유형까지 이렇게 7개 문제에 대해서 복습을 또 해보겠습니다. 예, 19번째 유형부터 볼게요. 19번째 유형은 비제차 2개 코시 오일러 방정식입니다. 예, 코시 오일러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그 학습 영상 2장에서 배웠죠. 2개 선형 미분 방정식 부분의 마지막 부분에서 배운 겁니다. 그 모양이 y의 더블 프라임 앞에는 독립변수 x라고 하면 x의 제곱, 독립변수는 x로 줄 수도 있고 t로 줄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푸시면 됩니다. 그 문제에 나온 대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라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하면 y 더블 프라임에는 x 제곱이 곱해져 있죠. 그리고 y 프라임 앞에는 x가 곱해져 있고 그런 모양이에요. 2개니까 3개였다면 y의 트리플 프라임 앞에 x의 3승이 곱해져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2개 선형 미분 방정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양은 a 곱하기 x제곱 곱하기 y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b 곱하기 x 곱하기 y 프라임 플러스 c, y 이렇게 왼쪽 모양이 만들어졌을 거고 그렇죠? 는 하고 오른쪽에 x로 표현된 어떤 함수가 있겠죠? 비제차니까 그걸 뭐 hx 이렇게 한번 놔볼까요? 그렇게 이제 문제를 주고 그 방정식을 풀어라 또는 그 방정식의 해를 구해라 이렇게 문제가 나갈 겁니다. 그렇게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이제 코시 오일러 방정식이니까 그 방정식을 푸는 법대로 똑같이 따라서 과정을 쓰시면 돼요. 해서 첫 번째로 할 일은 x를 2의 t승이다. 이렇게 치환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치환했다고 답에다가 쓰셔야 됩니다. 그 과정이 있어야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x는 2의 t승이다. 이렇게 두자. 이렇게 치환하자. 하고 시작을 하세요.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결론을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치환하면 그 x제곱이나 x라는 파트가 바뀌죠. 예를 들어서 x제곱 곱하기 y의 더블 프라임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그 미분 연산자를 통해서 표현을 한다면 x제곱 곱하기 d제곱 y 이렇게 되겠죠. 그럼 y는 묶어내고 x제곱 d제곱 하는 부분을 바꾸셔야 돼요. 그렇죠? 해서 상수계수로 바꾸셔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x를 2의 t승이다라고 치환을 했다면 거기 d제곱 하는 것은 x로 미분하는 작업을 2번 계산한 거니까 dx의 제곱이지요. 학습 영상에서 보셨죠? 그 기호를. 그것을 바꾸시면 돼요. 해서 그렇게 치환하면 x제곱 dx의 제곱은 dt라는 것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dt 곱하기 dt-1 이렇게 바뀌지요. 그래서 그 변수의 제곱하는 부분이 사라집니다. 그렇죠? 그렇게 바꾸시면 돼요. 마찬가지 똑같은 치환을 통해서 x를 2의 t승이라고 두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미분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제 y 프라임 부분은 상수는 그냥 똑같은 상수로 쓰면 되지만 거기에 x 곱하기 y 프라임 하는 거, 즉 x 곱하기 dy 하는 거죠. 그러니까 x 곱하기 d 하는 연산자가 있었죠. 그렇죠? 그 연산자가 이제 바뀌는 거죠. 해서 그 부분은 dt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죠?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은 그냥 그 위에 있던 식을 그렇게 바뀐 대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맞게 정리하면 그렇게 바뀐 거다라고 설명한 거라고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꿔 놓으시면 돼요.
그렇게 바꿔 놓으시면 이제 상수계수로 바뀌죠. 그렇죠? 상수계수로 바뀌어요. 그런데 비제차니까 는 오른쪽에 있는 것도 같이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셔야 계산이 되죠. 예, 해서 오른쪽에 있는 함수는 당연히 x는 2의 t승하고 치환을 했을 때 그 바뀐 함수가 이제 t로 표현이 될 텐데 바뀐 함수가 예, 여러분들이 그 연습했던 그런 종류가 되게끔 해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함수로 바꿔놓고 이제 비제차 연습하신 대로 똑같이 과정을 통해서 푸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해서 그렇게 바꾼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바꾸고 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학습했던 그런 부분이니까 바꾼 다음에는 어려운 게 없을 거예요.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비제차 풀듯이 YC 계산하시고 YP 계산하시고 해서 Y는 YC 플러스 YP다라고 두면 되고 그렇죠? 거기에 만약에 초기 조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학습 영상에 있지요. 초기 조건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그렇게 다 해를 구한 다음에 초기 조건 대입하고 최종 해를 구하시면 됩니다. 초기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냥 거기서 마무리하시면 되지요.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죠. 똑같이 따라가면 됩니다. YC라는 것은 그렇게 바꿔놓고 변수를 t로 바꿔놓고 여러분들이 똑같이 하시면 돼요. YC를 구하기 위해서 특성 방정식 해결하시면 되고 해서 그게 서로 다른 실근인지 중근인지 아니면 복소근인지 그걸 가지고 결정하면 되고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YP 계산할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 방법이 있어요. 가장 쉬운 게 이제 미정계수법 그 정도로 해결할 수 있게 문제를 주겠습니다. 그렇게 연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화면에 20번째부터 25번째 문제까지 여기까지는 전부 라플라스 변환을 응용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다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번부터 25번까지는 라플라스 변환을 취해서 해결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라플라스 변환을 응용해가지고 그 미분 방정식에 적용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선형 미분 방정식에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해서 해를 구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 모양입니다. 자, 그러니까 20번째부터 25번째까지는 여러분들이 문제가 주어지면 물론 거기다가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해서 풀어라 하고 확실하게 줄 거예요. 그렇게 하면 라플라스 변환을 반드시 사용해야 되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해서 주어진 문제에다가 라플라스 변환을 취하세요. 라플라스 변환을 취하면 이렇게 된다. 라고 이제 쓰면 됩니다. 과정에. 그렇게 쓰고 나서 라플라스 변환 취했으니까 왼쪽, 오른쪽에 있는 그 라플라스 변환을 계산하셔야 돼요. 그 라플라스 변환은 여러분들 학습 영상에 나와 있는 그 공식 정도, 그 공식으로 배운 거 있죠. 다항함수에 대해서 라플라스 변환, 지수함수에 대해서 라플라스 변환, 사인, 코사인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 그리고 쌍곡선 함수, 하이퍼볼릭 사인, 하이퍼볼릭 코사인 이 정도. 그리고 t의 n승하는 다항함수는 그 n을 실수 알파로 바꿔가지고 t의 알파승 하는 걸로도 바꿨어요. 그렇죠? 그러면 갬마 함수로 표현되죠. 그건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해서 거기서 배웠던 것들은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 어떤 걸 선택해서 출제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해서 다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을 취하고 그 다음 라플라스 변환을 왼쪽, 오른쪽 다 계산하세요. 계산하고 나면 그 해를 y라고 했을 때 ly라는 부분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ly는 얼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정리하고 나면 그 값은 s로 표현된 함수겠죠. 라플라스 변환을 계산한 결과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서 그러므로 y는 L 인버스 하고 오른쪽에 정리된 그 부분 그거다라고 쓰면 됩니다. 해서 L 인버스를 이제 마지막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y는 어떻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자, 그러니까 라플라스 변환을 응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초기값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초기값 문제가 될 거고 어떤 것은 2개 선형의 초기값 문제일 거고 어떤 것은 1개 선형의 초기값 문제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해결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하고 역변환 구해서 그래서 해가 얼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 20번부터 25번까지의 공통적인 사항이에요. 그 20번부터 25번까지는 그렇게 써야 됩니다. 예, 그렇게 써야 된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 과정이 중간에 하나라도 빠지면 감점이 되겠죠.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이제 세부적인 것을 설명을 해줄게요. 20번 같은 경우는 예, 라플라스 변환 그것을 계산할 때 지수 이동하는 문제가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20번은. 그러니까 똑같이 미분 방정식에다가 라플라스 변환 취하고, 그렇죠? ly는 뭐다라고 정리하시고 라플라스 변환을 계산하셔서 그리고 y는 L 인버스 뭐다라고 쓰고 L 인버스를 여러분들이 해결하시고 배운 대로 그 유형들이 다 있죠. 예, 해결하시고 그래서 y가 뭐다라고 쓸 텐데 거기에 그 라플라스 변환을 취할 때 지수 이동되는 문제가 나갈 수 있는 게 20번째 유형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 됐죠? 자, 그럼 이건 과제에서 한번 풀어봤어요. 그렇죠? 자, 근데 과제에서는 t의 알파승 하는 것이 나왔었죠. 그랬었죠. 예, 해서 그 t의 알파승 하는 것은 갯모 함수로 표현하는데 여러분들이 쓴 답을 제가 이제 한 번씩 봤어요. 거기에 그냥 갯모 함수로만 표현하고 끝난 답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갯모 함수를 여러분들이 그 배운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렇게 갯모 함수로 쓰면 됩니다. 그러면 답으로 인정해줘요. 그런데 학습 영상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최종답까지 안 냈다 그러면 감점이 됩니다. 예, 그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갯모 함수에 대해서 특정 형태의 갯모 함수의 값을 배웠어요. 갯모 2분의 1은 배웠어요. 그렇죠? 갯모 2분의 1은 루트 파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예, 배워서 알고 있으니까 갯모 2분의 1로 고쳐놓을 수 있는 것을 안 고치면 그건 감점이 됩니다. 예, 해서 갯모 2분의 1로 고칠 수 있는 것들은 다 고치셔야 돼. 그러니까 갯모 2분의 3, 갯모 2분의 5 또는 갯모 2분의 7 또는 갯모 2분의 9 이런 것들 예, 일씩 빼서 정수를 빼서 갯모 2분의 1까지 올 수 있는 것들은 전부 갯모 2분의 1로 바꾸셔야 돼요. 예, 그렇게 쓰고 갯모 2분의 1은 루트 파이다라는 걸 최종답에 쓰셔야 됩니다. 예, 해서 루트 파이를 가지고 표현돼야 되겠죠. 예, 그렇게. 자, 그리고 지수 이동하는 것은 다시 한번 연습하시고요. 예, 플러스 마이너스 혼동하시면 안 돼요. 더해야 되는 건지 빼야 되는 건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오답이 있는 것들도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연습하시면 될 거예요. 그 부분은. 예, 해서 그것만 연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0번째 유형은 지수 이동 문제가 나갈 수 있다. 라플라스 변화는 취하는 과정에서 지수 이동이 되는 부분. 그게 나갈 수 있다. 예, 그런데 지수 함수하고 옆에 곱해지는 것은 여러분들 학습 영상에서 배웠던 것이 어떤 것도 나갈 수 있다. 예, 그건 다 연습하시면 됩니다. 예, 영상에서 배우지 않은 것은 문제를 안 냅니다. 예, 근데 배운 것들은 어떤 것이든 나갈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연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21번째는 라플라스 역변환에 주점을 두는 그런 문제가 나갈 수 있어요. 그 역변환 부분에서 배운 걸 연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역변환 부분에서 배웠던 것이 그냥 공식을 쓰는 것들은 공식을 쓰면 되지만 그렇죠? 특별하게 공식으로 바로 적용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있어요. 그렇죠? 딱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라플라스 변환들의 곱으로 이렇게 곱해졌을 때 그것을 여러분들이 부분 분수를 통해서 바꿔서 공식에서 배웠던 것들로 고쳐놓는 거. 예, 그걸 학습하셨죠? 그런 문제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 분수로 고치는 것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1차식과 2차식의 곱으로 그 분모를 인수분해만 하면 그러면 뭐 어려운 거 없죠. 예, 부분 분수로 고치는 식을 써서 여러분들이 수학적 사고에서 배운 것처럼 그 방법을 써서 그것대로 공식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것들을 쭉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예, 그래서 부분 분수 쓰는 거 연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은 뒤쪽에도 있지만 24번째에도 있지만 역시 라플라스 역변환에서 이렇게 공식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은 합성곱 문제가 있었죠. 그렇죠? 예, 라플라스 변환 2개 정도를 곱해 놓는 거. 그렇게 해서 2개 정도를 곱해 가지고 그 L 인버스를 취할 때 합성곱을 이용해야 되는 거 배웠죠? 예, 그걸 연습하시면 되겠어요. 해서 라플라스 역변환에 주점을 두는 것은 그런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21번 형태라는 것은 그런 두 가지가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연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22번째 유형은 변수 계수를 갖는 이계 선형 미분 방정식 초기값 문제. 예, 이게 나갈 수 있어요. 역시 여러분들이 라플라스 변환, 역변환 다 써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가 어떤 모양이다라는 건 이미 학습을 통해서 알고 있죠. 예, 이게 선형 미방인데 변수가 곱해질 거예요. 예, 그런데 앞에 더블 프라임까지 곱해지면 t제곱 그리고 프라임에는 t 이렇게 해서 이미 코시 오일러 방정식에서 다뤘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에서 다룬 형태는 한 가지밖에 없죠. 예, y 프라임 앞에 t가 곱해지는 거. 기억나죠? 그거 연습하시면 됩니다. 예, t가 곱해진 거니까 그것을 라플라스 변환을 취할 때 주의하시면 되죠. 그렇죠? y 프라임의 라플라스 변환을 거기다 t를 곱한 거니까 미분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렇죠? 예, 그런데 t의 1승이니까 승수는 마이너스 1에 1승이 곱해져 가지고 부호가 마이너스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렇죠? 예, 그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예, 그러면 t가 곱해진 부분은 사라지죠. 그렇죠? 그리고 y 프라임의 라플라스 변환을 미분하시면 되죠. 예, 그럴 때 미분할 때 변수가 s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거기 곱해진 s로 표현된 함수는 그냥 미분하시면 되고 그렇죠? 예, 옆에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라이프니츠 룰을 써서 s로 된 거 미분할 때는 그냥 곱하시고 s로 된 걸 그냥 곱할 때는 미분하시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면 일개 선형으로 바뀌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기억나죠? 예, 그거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부분 연습하실 때 나중에 중요하게 키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어떤 함수, 우리가 다루는 그 함수들, 라플라스 변환이 존재하는 그런 함수들, 그리고 책에서 다뤘던 그런 유형의 함수들, 그런 함수들은 라플라스 변환 계산한 값에 s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0이 돼서 사라진다라는 거.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라플라스 역변환을 계산해야 되는데 안 되는 파트가 남아요. 그렇죠? 예, 해서 그 부분을 없애주기 위해서 그게 사라지려고 하면 곱해지는 상수가 0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용해야 되죠. 해서 그 부분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못 버리면 그러면 해결할 수가 없죠.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돼버리죠. 예, 그런데 그것은 없어지는 파트니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거. 그렇죠? 예, 학습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예, 그렇게만 하시면 완벽하게 답을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연습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3번째 유형은 그 라플라스 변환을 취할 때 마찬가지 주기 함수와 불연속 함수가 들어갈 수 있어요. 예, 주기 함수는 역시 과제에 한번 나갔죠. 예, 그 구형파 문제를 줬었는데, 그 몇몇 사람들은 그게 이제 무한히 계속된다라는 걸 생각을 안 하고 그림에 나와 있는 것만 딱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 구형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건지 모를 수가 있으니까 그게 무한히 된다라는 걸 모를 수가 있으니까 그냥 내가 그런 설명을 안 하고 시험 문제를 냈다면 기말 시험에 그렇다면 그런 답도 정답으로 처리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기말 시험 때 이런 것들을 문제로 낸다면 그것이 무한히 계속되는 거다라는 걸 제가 토를 달 거예요. 그리고 그게 주기 함수다라는 걸 토를 달 겁니다. 문제를 준다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혼란이 생기지 않게 그렇게 할 거니까 그 주기 함수 문제가 나갈 수 있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해서 그 주기를 찾으시고 과제에서는 그 대문자 t 주기가 2였죠. 그렇게 찾으시면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학습 영상대로 잘 푸셨습니다. 그렇게 또 한번 연습하시면 되고요. 해서 주기 함수의 그 식을 써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계산하고 나면 ly에 대해서 이제 해결이 될 텐데
y를 구해야 되니까 다시 역변환 취하셔야 되고요. 똑같지요? 그 부분은 공통된 부분.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주기함수가 아닌 경우는 이제 불연속 함수 이걸 줄 수 있는데 불연속 함수도 역시 학습 영상에서 배운 것만 문제로 출제를 합니다. 예, 해서 거기서 우리가 배웠던 것은 예, 조각적 함수로 준 거죠. 그렇죠? 예, t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 때는 함수값이 뭐고 또 t가 그 이후로 바뀔 때는 함수값이 뭐고 이렇게 보통 2조각 아니면 3조각으로 줬었죠. 예, 그런 문제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기말 시험에도 이런 문제가 나간다면 2조각이나 3조각 정도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런데 배운 대로 우리가 학습 영상을 통해서 배워서 알겠지만 처음에는 그냥 그것을 조각적인 함수로 표현하고 답도 조각적인 함수로 썼어요.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마 느꼈을 겁니다. 굉장히 복잡하다라고 보이죠. 그렇죠? 근데 그 뒤에 바로 또 배웠죠. 그래서 조각적으로 나눠진 것은 계단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계단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이 어떻게 된다라는 걸 이용해서 쓰니까 아주 간단하게 표현됐죠. 답이. 그렇죠? 예, 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복잡하지 않은 거니까 일부러 조각적인 함수로 복잡하게 표현할 필요는 없어요. 예, 해서 간단하게 계단 함수로 표현하시고 예, 그것에 또 역변환 구하시고 그래서 해를 구하시고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문제를 주겠습니다. 해서 불연속 함수는 계단 함수로 고칠 수 있는 거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해서 계단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 예,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 24번째는 이제 합성곱 문제가 들어갈 수 있어요. 예, 합성곱을 문제로 준다면 예, 당연히 합성곱을 쓰게끔 예, 유도를 하겠죠. 그러니까 합성곱을 써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게 예, 그렇게 문제를 만들어 주겠죠. 예, 그렇게 되어 있는 학습 영상을 보고 다시 한번 공부하시면 돼요. 예, 해서 어떤 두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이 곱해져 있을 때 그것의 역변환 예, 그 학습 과정 중에서 어떤 학생이 이렇게 그 문제에 대해서 예, 질문했던 경우도 있었는데 예, 그걸 그냥 그대로 예, 각각의 라플라스 역변환을 해서 곱하는 게 안 되냐 이렇게 물은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답변을 달아준 적이 있었는데 그건 안 되죠. 그렇죠? 예, 해서 합성곱이라는 게 생긴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두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을 곱해 놓은 거 그것의 역변환을 구해라 그러면 예, 그냥 두 함수를 그냥 곱해 놓은 걸로 쓰면 안 되고요. 예, 합성곱 식을 써서 예, 적분하시면 됩니다. 예, 적분으로 계산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거 조금만 더 연습하시면 되고요. 예. 그다음 마지막 예, 25번째 유형은 예, 충격 함수 문제가 나갈 수 있습니다. 예, 델타 t라는 기호를 사용했지요. 예, 그거 연습하시고요. 예,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충격 함수를 배운 이유가 제가 학습 영상을 통해서도 14주 차에 얘기를 했지만 예, 우리가 1이라는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을 구하면 s분의 1이 됐어요. 그렇죠? 그걸 생각했듯이 거꾸로 그럼 1의 라플라스 역변환이 뭘까라는 걸 생각을 해본 거예요. 예, 그걸 디렉이란 사람이 해결을 해준 겁니다. 해서 그 델타 함수를 디렉의 델타 함수다 이렇게 불러요. 그 사람 이름을 써서 예, 해서 1의 라플라스 역변환이 바로 델타 함수죠. 그렇죠? 즉 델타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이 1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가지고 델타 함수를 이동했어요. 그렇죠? 예, 그 충격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예, 그 학습 영상을 보시면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해서 그것을 이동시킨 문제가 나갈 거예요. 예, 충격 함수를 이동시킨 거. 그런데 계산하기 편하게 한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이런 식으로 예, 파이의 정수배 이 정도로 이동시킨 예, 충격 함수를 그 정도로 이동시킨 그런 함수를 줄 겁니다. 델타 t 마이너스 파이, 델타 t 마이너스 2파이, 델타 t 마이너스 3파이 이런 것들의 라플라스 변환을 계산하고 그리고 ly를 정리하고 다시 y는 L 인버스라고 계산해서 답을 낼 수 있게 예, 그런 문제를 예, 주겠습니다. 예, 그렇게 연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5개 문제를 다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이 중에서 제가 그 이제 오픈 채팅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었죠. 예,
그 공지도 했었고, 해서 이 중에서 7문제를 내겠습니다. 7문제. 그렇게 낼 테니까 오픈 채팅에서 얘기해 준 대로 유형별로 여러분들이 연습해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다뤘던 거. 그리고 유튜브에도 다 이렇게 녹화된 부분이 올라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 어떤 유형들이 있는가 살펴보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학교에서 이제 공지가 나갔죠. 시험 방법은 바뀌었어요. 그래서 시험 방법은 온라인 바뀌었습니다. 온라인 시험으로 바뀌어서 제가 낸다고 했던 그 문제 유형은 다 똑같고요. 문제수 7문제인 것도 똑같고요. 시험 시간이 75분인 것도 똑같고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75분 이용해서 그 7문제를 푸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쓴 답을 그 학교 그 EL 온라인 사이트 거기에 올리셔야 되니까 그 올리는 시간을 조금 더 줄 거예요. 해서 오늘이나 내일 중에 학교에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시험을 쳐야 되는지를 공지를 한다고 했으니까 저도 그 공지를 보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시간을 조금 더 플러스 하겠습니다. 해서 그냥 뭐 특별한 방법이 없다면 뭐 여러분들이 풀어서 그 A4 용지 준비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해서 타이핑하는 건 굉장히 느리죠. 그렇죠? 그 수식을 쳐야 되니까. 해서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제가 문제는 온라인에 그냥 그 PPT 파일로 올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주어진 시간에 그 시간이 딱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 시간에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그걸 여시고 문제를 푸신 다음에 바로 그냥 풀기 시작하면 돼요. 그 여러분들이 준비한 A4 용지에다가 A4 용지를 여러 장 준비하셔야 되겠죠. 해서 거기다가 이제 그 시험지 받았듯이 시험지 받은 것처럼 그 여러분들 준비한 A4 용지에다가 푸시면 돼요. 쭉 풀어 나가시고 과정 쓰시고 그 답까지 해결하시고 그렇게 쓴 다음에 뭐 특별한 방안이 제시 안 됐다면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는 걸 거예요. 아마 그게 가장 빠르니까. 그렇죠? 스캔하는 것은 또 스캔하는 대로 시간이 걸리니까 그 시간을 이렇게 써야 되니까. 그렇죠? 해서 그냥 사진을 특별한 방법이 없으면 바로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 휴대폰 가지고 해서 그냥 바로 올리시면 돼요. 그러면 한 5분 정도, 5분이나 10분 정도를 더 주면 되겠죠. 그 안에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를 받고 풀고 그 시험지를 여러분들 풀었던 거 그것을 제출해야 시험을 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출이 중요한 거예요. 해서 제출을 못하게 되면 결시가 되는 거죠. 자동으로. 그렇죠? 아무리 그 문제를 열어봤어도 여러분들이 답을 제출을 안 하면 결시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 시간은 75분이고요. 더 주어진 시간을 시험 문제 푸는데 할애하려고 애를 쓰다가 못 올리면 낭패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시험 시간 75분 외에 더 준 시간은 여러분들이 쓴 답을 올리라고 준 시간이니까 그 시간을 다 써서 올리셔야 올리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못 올리면 그냥 여러분들 노력한 게 그냥 다 헛수고가 돼버리니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해서 학교에서 이제 오늘 내일 중에 어떤 방법을 제시하는지 일단은 그 삼성그룹에서 채용 시험 쳤던 거 그 방법대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올리는 방법은 뭐 특별하게는 없을 거예요. 해서 아마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 답안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방법이라면 그 방법에 맞게 시간을 더 줍니다.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시간은 75분, 주어진 문제는 7문제, 그리고 제가 알려준 것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 25문제 중에서 나간다라는 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해 줄 것은 다 설명해 준 것 같아요. 시험에 대한 얘기는 또 결정되는 대로 제가 오픈 채팅을 통해서 또는 그 온라인 사이트, 거기에 그 공지를 통해서 알려주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이제 또 바뀌면 바뀌는 대로 알려줄 테니까 그거는 그때 여러분들이 또 다시 들으시면 되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1학기 수업이 실시간 수업은 여기서 끝났고요.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학습하는 것은
다음 주 한 주 남았습니다. 예, 이번 주가 13주 차고요. 다음 주 14주 차고요. 예, 여러분들이 전공 시험은 다음 주부터 바로 시작할 테니까 다음 주가 되면 그 시험 방법이 어떻게 되는가를 확실하게 바로 알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전공 시험도 쳐야 되겠죠. 2학년들이니까. 예, 그러면 다음 주에 치는 시험은 우리 시험은 당연히 학교 전체가 똑같은 거니까 같은 방식이에요. 예, 그렇게 연습해 두시면 되겠어요. 실수하지 않게.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1학기 수업은 이렇게 해서 끝나고요. 네, 우리 온라인으로 시험 치는 거는 다음 주 월요일 아마 11시가 될 겁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쳐야 되기 때문에 해서 그 2시간 안에 쳐야 되는 거니까 더 넘어서 시간을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얘기한 대로 시험 시간 75분 거기다가 올리는 시간 5분이나 10분 정도 이렇게 해서 시간이 주어질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2학기에는 여러분들 그 건축공학부도 그렇고 애신화공학부도 그렇고 공학 수학 2에서 저를 다시 만날 거예요. 그래서 공학 수학 2에서 2학기 때 또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공학 수학 2를 신청하시면 그러면 2학기 때 또 저를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만나는 거 말고는 이제는 끝난 거죠. 방학입니다. 해서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았고요. 그리고 시험 잘 보시고 기말 시험 잘 치시고 그리고 방학도 재미있게 보내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음소거된 거 제거하고 질문하시면 되겠어요. 질문 있나요? 질문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